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차에 이어서 김희진님의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아서 2회차가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30 이후에 오는 사랑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새벽, 텔레비전에서 추억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흘러나온다. 주인공이 갖고 싶었던 이름 김희진이 나와 동명이란 사실에서부터 애정을 갖기 시작해 기필코 본방을 사수하며 빠졌던 드라마는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여전히 몰입하게 하는 마성이 있었다. 어쩐지 한편으로 끝내기는 아쉬워 1화부터 정주행을 시작하는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노처녀의 대명사라 생각했던 삼순이가 고작 30살이었다. 쿨하고 멋져 보이던, 가끔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듯하다 씩씩하게 돌파해냈던 언니 삼순이는 고작 보송보송한 30이었다. 사실 최근 들어 노처녀가 주인공인 드라마나 영화가 좀 고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노처녀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다. 아마도 조만간에 생명력을 다할 단어가 아닌가 싶다. 도대체 몇 살쯤부터 처녀 앞에 늙을 노자를 붙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 라는 전제도 동의하지 않고, 노처녀와 함께 연관 검색어로 등장하는 히스테리컬한 이미지도 성의 없이 답습한 오해들로 보인다. 불리한 호칭에서부터 편견이 가득한 30이 훌쩍 넘은 여성은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 심심치 않게 등장해 어딘가 안쓰럽게 그려지곤 한다. 혹은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모습이 센 언니라는 한 단어로 퉁쳐지기도 한다.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센 여자라고 불린다. 드라마와 영화 속의 30, 40대 싱글 여성은 얼핏 나와 비슷하다 느낄 만큼 무척 현실적이다. 연애만 빼고 그렇다. 이야기는 대개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노처녀의 좌충우돌 고군분투기. 막대먹은 영애 씨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다 해도 주변의 모든 남자가 그녀를 흠모하고 있고, 삼순이에게는 티격태격하지만 멋진 연하의 사장님이 있다. 몇 해 전 10년 만에 돌아왔던 브리짓 존스 언니도 결국은 결혼과 노산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 속의 그녀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결국 사랑 혹은 결합으로 완벽한 행복에 도달한다. 30에 이르자 내 삶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만나기도 전에 결혼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특히 주어지는 소개팅 혹은 선의 기회에서
상대를 소개받는 말의 대부분은 결혼 상대자로서 장점 같은 것들이다. 최근에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신 부모님은 여행지에서 만난 부부에게 아직 결혼 안 한 내 또래의 한의사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묘하게 기뻐하셨다. 그리고 마침 그 한의원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떠냐 권하셨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될지 누가 아느냐면서 말이다. 아무래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거나 딸의 의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듯 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나마 인위적으로 마련한 만남의 기회도 줄어든다. 내 또래에 마땅한 상대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사라진 탓도 있고 주선자가 부담 없이 소개해주기에는 적절치 않아지는 점도 크겠지만 어차피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남에 돈과 시간,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염세적인 마음도 크다. 30대 여성이 혼자인 것은 보기 불편한 미완성의 상태일까? 결혼이라는 결말로 향해 가는 고된 과정일 뿐일까? 평생 시덥잖은 농담을 주고받을 속 깊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품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혼, 아이로 이어지는 엔딩으로 도달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다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딱히 비혼주의자는 아니다. 언제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의 가치는 매우 위대하다고 여긴다. 다만 그냥 지금 이대로의 삶에 만족하는 독거 젊은이로서 이가 되지 못한 불완전한 일이 아니라 나름 이 자체로 괜찮은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이가 되면 좋고 아님 말고 30 이후에 오는 사랑의 큰 조각이 어쩌면 밖을 향하기보다 그저 나를 향하고 있는 까닭일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어머니 들으시면 등짝 맞을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내뱉는 쓸데없는 소리였다. 오늘도 돼지꿈. 한밤중에 찾은 ATM 코너의 조명은 물색 없이 밝았다. 기계 위에 붙은 작은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을 눈을 들어 슬쩍 보고는 다시 숙였다. 사이버머니도 아니고 통장 위에 숫자가 찍히자마자 사라지니 돈을 벌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의 내 벌이로는 이 판을 바꾸지 못할 것만 같은데 어디 하늘에서 목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운 좋게 이벤트에 당첨되어 호텔 스파 패키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적이 있다. 막연하게 좋은 목욕탕에 가는 건가 하고 예상했는데 알고 보니 피부와 전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기대보다 훨씬 그럴듯한 기회였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나와 실내용 슬리퍼를 건네주며 신고 온 신발을 조심스레 쟁반 같은 것에 받쳐들고 나갔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온 것이 한없이 후회되고 괜스레 초라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애써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안내에 따라 마사지를 받으러 들어갔다. 실내 한쪽의 통유리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을 배경 삼아 취향대로 고른 허브차를 손에 들고 족욕부터 즐겼다. 그리고 좋아하는 향을 선택해 미리 켜둔 아로마 불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방으로 들어가 아래옵기 황공할 정도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딱딱하게 굳은 어깨에 부드러운 손길이 오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다짐하게 되었다.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의 맛은 참 좋구나 라고 말이다. 물질 만능주의는 불손하고 돈과 행복은 별개라는 정답 같은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자. 흔히 로또 1등 당첨자들의 불행을 예로 들며 돈이 오히려 비극을 가져왔다고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100만 원만이라도 당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 것이다. 동생 생일을 맞아 선물을 사러 나섰다가 눈길을 끈 청남방을 사주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산 뒤에 이어질 생활의 팍팍함이 떠올라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청남방의 반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었던 티셔츠를 골라 집으로 돌아오는데 괜시리 서글퍼졌다. 이 또한 사치스러운 고민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빈곤함이 유독 울컥한 순간이었다. 누군가 돈은 외로움을 잘 타서 없는 이에겐 가지 않고 있는 이에게만 자꾸 가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돈이 내게 오지 않는 걸까?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격정적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매사 돈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 딱히 명품백 같은 화려한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사치를 부리지도 않는다. 다만 돈이 삶을 자유롭게 할까 싶은 기대가 있다. 적어도 내 삶이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영화 한 편 보러 가기 망설여질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가득 차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도 안 되게 좋았던 호텔 스파를 부모님께도 떡하니 한번 다녀오시라며 할 수 있었으면 싶고 혹시 스스로 밥벌이가 힘들어질 순간에도 내가 나를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하고 싶다. 실수가 쌓이면 실력이듯 가난이 쌓이면 인색해지는 사람이 될까 두려울 뿐이다. 사실 경제적 가난함이 마음의 가난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피하기 어려우니 더욱 그렇다.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네 경지에 오르기엔 나는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외식을 좋아한다. 나는 자연인이 될 수 없는 물질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우울해지진 말자를 다짐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나날이다. 그래도 많이 벌지 못해 좋은 점도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해 구매해야 하니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도 한다. 분별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소중한 일을 알게 된다. 결핍이 본의 아니게 선택과 집중을 부른다. 덕분에 인생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기도 한다. 삶의 재미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니 말이다. 돈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결국 나는 많은 돈이 아니라
꾸준한 돈벌이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이 미친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어지는 꾸준한 수입,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 조금씩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혼자서 살아갈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데 혼자를 책임질 능력은 그와 비례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로또를 샀지만 또 꽝이다. 부자가 되는 일은 다시 다음 주를 기약한다. 5천 원은 너무 허황된 듯하고 1,000원은 아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정한 3,000원어치. 다음 주에도 딱 3,000원어치의 로또를 사러 가야겠다. 물론 웬만해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기약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다음 주엔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멋대로의 핑크빛 미래를 상상하며 지갑 속의 로또에 기대를 건다. 기대할 거리가 있는 일주일이 즐겁다. 사노 요코 같은 마지막. 작년 초여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몇 달 전부터 급격히 악화되는 건강 상태에 함께할 날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던 날, 적어도 몇 년은 남아있을 줄 알았던 이별의 순간은 고작 며칠을 채우기도 전에 다가오고 말았다. 할머니는 어느 새벽에 잠이 든 채로 돌아가셨다. 잠자듯 자연스레 눈을 감는 것.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시던 소원이었다. 견딜 수 없이 슬프다가도 그 사실이 내심 다행스럽다 싶기도 했다. 유난스러움을 질색하던 할머니다웠다. 그렇게 본인의 평소 성격처럼 조용하고 얌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다. 거실 소파 한쪽에 할머니가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는 모습. 당연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 생각했던 풍경이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나에게 추억은 화려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사사롭고 별거 아닌 거의 모든 순간에 남아있다. 입관식에서 할머니는 차가웠다. 마지막으로 볼에 입을 맞추던 순간 느껴지던 그 온도가 잊혀지지 않는다. 나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마주한 죽음인 셈이었다. 그 전에도 몇 번인가 장례식장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3인칭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당신의 죽음이었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아팠다. 살고 죽는 일, 늙고 병듦의 온도차를 실감했다. 한때 가끔 죽고 싶다 쉽게 생각하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후회했다. 자신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든 생각이지만 적어도 나의 할머니처럼 노환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에 스스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어진다.
죽음이란 것이 불현듯 온 듯 보여도 실은 수년에 걸쳐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살이 빠지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죽음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일본의 동화 작가 사노 요코는 져서 사는 게 뭐라고 해서 암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긴다.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건 자유의 획득이라고 말한다. 이른의 그녀는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선택은 거절하고 그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오는 길에 바로 제규어 자동차를 사고 평소와 다름없이 마감을 하며 턱이 돌아갈 때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상을 즐긴다. 나에게 언젠가 1인칭의 죽음이 다가온다면 나는 웃을까, 울까, 겁을 낼까, 담담할까. 사노 요코처럼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며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은 내가 죽음 앞에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예시였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롤 모델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작가의 독거인이라는 것까지는 일단 같으니 꽤나 가능성이 높은 미래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고독사가 무서우면 매일 녹즙 배달이라도 시키라는데 그건 아무래도 녹즙 배달원에게 못할 짓인 것 같아 하지 않기로 한다. 나이가 들수록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연금 저축보다 늙어간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솔직함과 죽음의 순간까지도 농담할 여유를 잃지 않는 발랄함이라고 사노요코의 경우를 보며 생각한다. 삶에서 허투루 낭비할 여분의 기회가 줄어들수록 더욱 집중해서 전력 진출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더욱 더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어릴 때는 불행하게 내 멋대로 살았다면 지금은 행복하게 내 멋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순위권 밖의 선수처럼 이번 생의 참가에 의의를 두며 너그러워지리라. 스스로 만족스러운 재미를 느끼는 생의 경기를 완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있잖아, 인생이란 이렇게 하찮은 일들이 쌓여가는 것일까? 죽는 날까지 좋아하는 물건을 쓰고 싶다. 예쁘고 세련된 잠옷도 잔뜩 샀다. 보고 싶은 DVD도 착착 사들였다. 사노 요코의 사는 게 뭐라고 중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내 주변의 작은 것들에 사랑을 보내며 삶이 내게 선사한 만찬의 마지막 한 입까지 유쾌하게 음미하는 날을 꿈꿔본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는 출판사 홍익출판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